아르바이트도 내가 요리를 해야 뭔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. 요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것만 갖고 뭐가 다 되진 않아요. 물론 그렇지만 민원 상대 수백 수천 번 해봤어. 지금까지 건물을 산 게 40번이 넘고 거기다 지금 9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. 진짜 전문가라면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야. 소장이 영상 보면 강남구 매매 자료 있습니다. 뭐 아, 이런 거 나오는 아, 거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자료 저번 시간에도 우리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. 영상으로 좀 그 자료에 대해서 맛보기를 좀 해주신다면.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처음 뭔가를 사려고 한다면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이 물건들의 스펙과 그리고 가격을 보고 이게 싸다 비싸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아볼 수가 있겠지. 핸드폰이 됐건 시계가 됐건 뭐 어떤 물건이 됐건 간에. 근데 건물을 처음 접한다고 치면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? 이렇게 된단 말이지. 네이버나 이런 데 그치. 안 나와요? 네이버에 이제 검색하면 광고가 이제 잔뜩 뜨고 밑에 이제 뭐 매물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허위 매물인 건가 진짠가.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.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거 물어보면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검색의 선에서 멈추거든. 검색을 열심히 해보고 거기서 얻은 정보까지가 건물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첫 단계고,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짜 전화하거나 나가서 보는 게 텀이 적어도 뭐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려.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만나야 되지 않아?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야. 근데 사실 거기 있는 것도 진짜 알짜들은 없다. 없지. 알짜라는 게 거기 이제 매매 사례이기 때문에 잘 팔린 거를 볼 수는 있지. 내가 기준이 있으면 아 이건 진짜 잘 샀다 이건 못 샀다 할 수는 있지. 내가 그걸 사냐 못 사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사실은. 근데 이걸 적어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야 그 다음 그런 걸 고를 수가 있겠지.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에요? 거기는 예를 들면 뭐 몇 달씩 몇 번지가 얼마에 팔렸는데 평당가가 얼마고 뭐 예를 들어서 건물 면적당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. 근데 다른 데서 찾아보면 하나하나씩 보고 본인이 정리를 해야지. 근데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. 좀 약간 손쉽게 우리가 그치. 공략할 수 있는? 그렇지. 서머리를 해놓은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소를 보고 예를 들어서 로드뷰에서 건물을 보고 가보기 전에 그 지역의 주변의 거래사를 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 맞는 가격이 안 맞는 가격이다 아니면 조금 높다 적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한번 감을 잡아볼 수가 있지. 사실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? 빙하기라고 건물 시장? 그 빙하기라는 게 일단은 이전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건물의 매매 거래수가 확 줄었어. 그러면 사람들이 금리의 영향 때문에 못할 사람들이 안 했다는 얘기거든. 내지는 더 두고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야. 근데 그 거래 개수가 줄긴 했지만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몇 달 뒤로 밀어놓은 거는 거기까지 안 나오거든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난 좀 모른다고 생각해. 근데 거래가 줄긴 일단 같은 기간 동안에 거래가 줄었으니까 준 거는 맞지. 그렇지만 이 시점은 정말 내 생각인데 이럴 때는 정말 선수만 사. 위험하잖아요. 아니지. 아니에요? 위험이 해지된 걸 사는 게 선수지. 그렇잖아. 나 같은 사람들. 시선이 달라. 그럼 예를 들어서 바다가 깊어.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야.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잖아. 그치. 그럼 내가 수영 실력에 따라서 깊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. 예를 들어 지금 빙하기 어려워. 그럼 건물에 대해서 정말 선수는 이건 아무리 어려워져도 지금 사도 돼. 라는 게 있지.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상관없지만 대출도 받고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임대료도 좀 중요하잖아요. 여기 그치. 강남구 임대료 조사하신 자료도 있던데 임대료는 어떻게 달라졌나요? 임대료도 사실은 얼마 전보다 오르고 있어. 계속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. 근데 매매가는 이번 달에 30억 하다가 다음 달에 35억 할 수 있거든. 주인 마음이거든. 확 올릴 수 있어. 월세는 이번 달에 300 받다가 다음 달에 400 받을 수 있어? 없어. 이거는 매매가는 선행하고 임대료는 후행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만 이 건물 가격을 따지기란 사실 어려워. 지금 같은 시대는.
왜냐 생각해봐. 얘가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냐 이미 다 올랐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. 근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수익률이 얼마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따지긴 어려워. 임대료를 정확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주변에 해당 건물의 주변 시세를 알아야지 이게 건물 가격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따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만 보고는 좀 어려워. 그렇지만 현재 임대료를 다 보고 나서 주위까지 확인까지 한다면 임대료 시세를 딱 알게 되겠지. 근데 우리는 그 임대료 시세를 몇천 개를 다 분석을 해놓은 거를 자료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다운해서 보면은 내가 살려고 했던 건물 그리고 그 주위에서의 지금 임대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본인이 인근에 가서 임대료를 알아보거나 전화까지 해본다면 완벽하게 다 아는 거지. 사이트 찾아보고 봤을 때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만 뻔뻔히밖에 볼 수 없잖아요. 그치. 정리된 자료를 그치. 보면 훨씬 낫지. 쉽게 말하면 가격 비교 사이트. 가격 맞지? 가격 비교 사이트에 딱 보면은 쫙 뜨니까 한 번에 여기서 사야겠다 이걸 알잖아.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. 근데 또 뭐 임대료가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혹시 좀 뭔가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도 있지. 인근에 100만 원이야. 예를 들어서 한 10평에 100만 원인데 여기가 150이야. 예를 들면 그럼 그 건물이 150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이유가 있다. 그러면 그건 인정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이유는 없거든. 근데 받는 사람은 좋잖아. 월세가 높으면. 그러니까 이게 건물값이 좀 높아도 살 수 있다고. 그렇지만 그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가. 진짜 임대료인지 아니면 주인과 아니면 세입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주인이 직접 쓰면서 자기가 책정해낸 임대료인지 이거에 따라 다르지. 그렇기 때문에 주변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 뭐 한 5% 정도는 뭐 높을 수도 있어. 건물이 깨끗하고 잘 지어놓고 뭐 이러면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10%가 넘게 높다. 뭐 이러면은 조금 확실히 알아보는 게 필요해. 나도 늘 그렇게 알아보고. 네, 좋습니다. 오늘 강남 건물 시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나가서 보는 것까지 합쳐져야 이게 완벽한 어떤 콜라보가 되는 거지 이것만 갖고 뭐가 다 되진 않아요. 밀키트는 한 번에 넣으면 요리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밀키트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밀키트도 내가 요리를 해야 뭔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. 나가서 보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게 요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안목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자료만을 가지고 부동산을 뭐 안목이 높아지고 책을 보는 것만으로 부동산을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위한 밀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